감정을 억누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억누르냐면은 회피를 통해서 억누르요.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내가 이 감정이 올라와.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면 안 올라와. 제대로 다루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원장님과도 저희 김작가TV에서 벌써 몇 번째 만나 뵙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도 앞으로도 아마 계속 안 여쭤볼 수 없는 파트는 늘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근원적인 원인 중 하나는 인간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나요? 네,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면에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여쭤보면, 요즘에 진정한 친구가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인간관계 하는 것도 피곤하고 미니멀로 가고 싶으니까 많이 필요 없어, 그냥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의견, 이런 거 어떻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저랑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잖아요. 우리 40대 초중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친구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약간 노력도 필요하고, 나이가 들면서 취향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나랑 좀 다르면 잘 안 만나려고 하고,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친구는 계속 만나야 하는 건가요? 짧게 우선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우선은 인간관계의 제일 중요한 목적 측면에서 보면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장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외로우니까. 나 혼자서 무언가, 그냥 인간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쵸. 나 혼자 밥을 먹는다, 나 혼자 술을 마신다, 나 혼자 영화를 본다, 나 혼자 해외여행 간다. 누구랑 같이 가는 이유는 뭐 즐겁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근원으로 가면 혼자 있으면, 그 이제 옛날에 무인도에 표류되는 분들도 보면 그 극도의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그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너무 힘들어하죠. 아.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오히려 예전에는 벌이었고 그냥 감옥 속에서도 가장 힘든 벌이잖아, 독방이고. 독방. 그렇죠. 말씀하신 게 정확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외로우니까 친구가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필요한 게 맞는데, 그 근본적인 외로움의 느낌은 내가 밥을 혼자 먹고 뭘 혼자 하는 것 자체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연결된 느낌을 가지는, 그게 더 핵심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대감, 친밀감, 애정, 이런 거죠. 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상반된 욕구도 똑같은 비중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조금 귀찮지 않게, 좀 방해받지 않고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이런 욕구, 독립의 욕구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굉장히 상충되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우선은 요 유대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 아쉬운 게, 최근의 사회적인 흐름을 보면은 인간관계라는 게 이런 친밀감을 함께 경험하고 이런 목적보다는 내 주변에 친구가, 만날 사람이, 지인이 어느 정도 있냐 없냐, 양, 숫자로 표현되는 게 굉장히 많고, SNS 자체도 이제 팔로우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좀 알림으로써 내 주변엔 이런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김 작가님도 경험하시겠지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내가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 좀 올리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본연의 목적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스펙처럼 나를 조금 더 포장하고 관리하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핸드폰만 해도 아는 사람 많고, SNS도 아는 사람 많고, 연락해서 만날 만한 모임이 많은 분들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한국 사회에 외로움이 굉장히 많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뭐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진짜 편안하게 연결된 느낌. 더 구체적으로 표현드리면은 정서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까 뭐 부모와 자녀 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뭐 생각을 물어보고 밥을 같이 먹고 요즘 이슈를 나누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나에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느낌이 사람한테 주는 힘이 엄청나요. 심리적인 안정감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데, 조금
조금 아쉽게도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흐름을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목적 자체를 좀 잊고 많이 만나거나 내 주변에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걸 좀 드러내거나 하는 것에 많이 치중하기 때문에 본연의 목적이 오히려 더 가려져요. 왜냐면은 인간관계를 그런 목적에서 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나 자연스러운 나를 드러내기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잘 나가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써야지 그 인맥이 유지될 것 같으니까. 더 조심조심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나를 가리고 그러다 보면은 본연의 목적, 정말 연결된 느낌은 억지로 연결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상호작용이 될 때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악순환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외로운 느낌이 들어. 그리고 오히려 부담만 돼. 이러니까 이제 반대로 치우쳐서 인간관계는 한 명이면 좋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생각하면서 다 회피라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있어요. 갈등이 자꾸 생기니까 피하고 해서 오히려 고립된 삶을 또 추구하는 분들도 또 상반되게 많은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인간관계를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많은 게 좋다, 적은 게 좋다, 몰고 갈 필요는 없고, 근본적인 목적에 좀 부합하는 인간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질문하신 우리처럼 이제 뭐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 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도 도전을 해야 되냐. 맞아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미 노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 아세요? 40대부터? 느끼세요? 네. 어떤 노화? 뭐 세포가 노화되고 있고, 이제 뭐 흰머리라든가. 예. 그런 신체적인 노화, 겉에 뭐 피지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의 피지컬 신체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뇌거든요. 근데 뇌 중에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억울한 게 뭐냐면 성장할 땐 제일 늦게 성장해요. 그래서 20대까지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면은 아직 철 안 들었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충동 조절 못하고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참지 못하고 이거를 좀 견딜 수 있는 길게 보고 좀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플랜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전두엽의 능력인데 이게 20대가 돼야지만 완성이 되는. 근데 참 억울하게도 노화는 그게 제일 빨리 일어나서 그 능력이 40대부터 점점 줄어요. 전두엽의 능력이. 근데 우리는 전두엽의 능력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이 전환이 잘 안 돼요. 내가 그런 경험 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고 생각의 이 영역이 점점 이렇게 편협해진다. 친구를 만나더라도 예전에는 나랑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뭐 즐길 수도 있고 했는데 점점 나랑 맞는 사람이 아니면 너무 이거를 못 견디겠어. 내 생각의 전환이 잘 안 되고 나랑 가치관도 같고 뭐 어떤 성향도 같고 이런 사람들만 점점 만나게 되는 이런 흐름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노화죠. 그 이유가 내가 그거를 이렇게 전환하고 좀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전두엽의 노화인데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고 예방하고 계속 좀 자극을 주기 위한 행동은 바로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랑 다르더라도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 근데 요즘에 SNS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의 알고리즘이 많이 돌아다니죠. 요즘에 핫한 스레드만 봐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글들이 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더 어울리면서 나의 방향성을 더 한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게 되는데 그게 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내 전두엽의 노화 방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 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써 추구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걸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내 전두엽의 노화를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앞서 질문 드린 진정한 친구가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공감하세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다양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향적인 것과 내성적인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향적인 것과 내성적인 것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하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좀 다르거든요. 내향, 외향은 방향이에요, 방향. 그렇죠. 나의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에너지. 내 에너지가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향할 때 충전된다. 외향은 내 에너지가 밖을 향할 때 충전된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모임하고 했었을 때 충전받는 느낌 들고 혼자서 쉬고 혼자서 사색하고 나한테 관심
내 안에 관심을 가질 때 충전되는 분들이 내향, 외향이고, 근데 내성적인 거는 충전의 방향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좀 말이 적어져. 그리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져. 내 감정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막 표현하진 않아. 조금은 가리고 조심해. 이런 식으로 말수가 줄고 행동이 줄고 하는 게 내성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지만 그 내향적이라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냥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나 혼자 돼서 생일에 아무도 연락 안 주고 내 카톡에 당장 연락할 편한 사람 없어서 혼자 있어. 이거는 외로운 느낌이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들죠.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외로움보다는 그냥 고독을 좀 즐기고 지향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충전되고 거기서 더 삶의 만족을 느껴. 그런 분들은 내향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내향적인 분은 친구가 한 명이어도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충전할 수 있고, 하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된 느낌은 또 가져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하는 사람과 맺으면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데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난 항상 나보다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느낌 좋고 만나고 싶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너무 소심해지고 조심해지고, 예,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은 밖으로 가 있는데 행동은 회피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냥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오고 친구가 연락을 하고 그러면 너무 좋아. 기대가 돼. 근데 내가 막상 가서 어색하고 너무 불편하고 또 말 조심하다 보니까 왠지 나만 못 어울리는 것 같고 사람들은 되게 웃고 떠드는데 나만 조금 못 섞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괴로워하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그렇지가 않고 조심스러우니까 회피를 선택해요. 원하지만 거기서 상처받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안 가. 이런 분들은 어떤 도전을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친구 하나면은 만족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그거는 회피거든요. 이걸 그대로 좀 직면해서 나는 사실 원하는데 지금 내가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회피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해.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도전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그 범위를 좀 넓혀가거나 친구한테 연락이 왔었을 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서 내가 불안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어색할 것 같아 라는 이런 상상의 나래가 펼쳐질 때 그거를 조금 내가 지나칠 수 있어, 지나친 상상일 수 있어, 좀 극복해 봐야겠어 라는 도전. 이런 경우에 도전을 권유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가기 전에는 너무 갈등이 됐는데 막상 가니까 괜찮았다. 뭐든지 항상 하기 전이 제일 불안하거든요. 하기 전이 제일 조심스럽고, 특히 내성적인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친구가 적고 한 명인 거에 억지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방향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성향에 따라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잘 알아야 되는군요. 네, 저는 내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뭔가 생각하거나 이럴 때 좀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게만 만족하는 삶을 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인간관계를 소수지만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나이가 들어서 좋은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주변에 보면. 그 이유는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이어지는데, 우리가 좋은 친구라고 하는 기준을 잘못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친구라고 하는 기준을 인간관계 본연의 목적으로 딱 뒀었을 때는 내가 정말 편안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나의 감정들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렇지만 상대방도 그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그냥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게 좋은 친구인 건데, 많은 분들이 좋은 친구의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나의 스펙 측면에서 가지게 되면은, 인맥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가지게 되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나쁜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초면에 봤었을 때는 굉장히 잘나 보이고 잘 나가 보이고 굉장히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뭔가 존중받는 느낌 들고 우월감을 느끼고
저 사람이랑 함께 뭔가를 하면은 나도 같이 뭔가 좋아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만나게 되는 관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이잖아요. 나한테 막 다가오고 좋아 보여서 모임을 하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나랑 정말 그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본연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였어. 그리고 내가 조금 자기보다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그런 매력을 어필함으로써 내가 자기 아래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관계로서 나를 기대하면서 계속 그런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소위 호구당하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호구라는 게 내 뭔가 돈을 뺏기고 이런 것만 호구가 아니라 정말 나의 그런 순수한 마음, 나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빼앗겨지는, 착취되는 저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느낌을 받는 게 이제 호구인데 이런 경험들을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 만나는 사람은 다 어떤 순수한 내가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런 순수한 관계가 아니야 라고 단정을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점점 인간관계라는 게 본연의 목적을 잃어간 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좋은 얘기를 일부러 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저도 뭐 그렇게 잘 한 건 아니고 항상 그 부분을 나는 잘 하고 있나 네. 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인스타 하시잖아요. 네. 유튜브도 하고. 그럼 SNS를 하는 경우들 이제 주변에 많이 봤을 텐데, 혹시 SNS에서 요즘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SNS 좀 조심해야 되는 인간관계의 유형도 있을까요? 항상 인간관계라는 거는 가깝고 먼 이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거리감이 당연히 처음에는 좀 멀고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조심해야 될 유형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거리감이 너무 갑자기 가깝게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경험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SNS에서 맺어진 서로 팔로우하는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의 관계일 뿐인데 갑자기 DM을 보내서 사적인 얘기를 막 하거나 연락처를 공유하자고 하거나 이미 아직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이게 뭐 꼭 이성관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이성관계일 수도 있지만 동성간에도 갑자기 너무 나한테 다가온다. 그러면은 사실은 조심해야 되죠. 왜냐면 인간관계라는 거는 이런 거리감이라는 게 시간이 쌓이면서 점점 자기를 오픈하고 가까워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는 바꿔 생각하면은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네, 자기의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치 우리가 보이스피싱은 바보들이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전화 받으면 내가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생각하면은 뭐 당연한 거지 해도 막상 그렇게 나한테 확 다가오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확 말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죠. 사기꾼들은 굉장히 포장을 잘합니다. 그 포장이라는 게 이 외면의 포장뿐만 아니라 성격의 포장도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를 수용해주고 어떻게 보면 본연의 인간관계라고 생각할 만한 나의 그런 감정, 굉장히 섬세한 감정, 남들한테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데 그거 역시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포용적인 사람도 초면에 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면에 갑자기 훅 들어오고 포용한다는 거는 사실은 상대방의 이런 거리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 상대방이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좀 그것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생각을 별로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도감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참고로 김 작가님과의 관계는 속도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훅 들어오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훅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성격에서 내향과 내성 얘기도 해주셔서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인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요거 바꿀 필요가 없나요? 제가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 같아서. 내향적인 거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성적인 거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향적인 거 바꿀 필요가 없는데 내성적인 거 바꿀 네. 필요가 있군요. 내향적인 거는 기질이거든요. 기질. 네, 타고난 기질. 내가 원래 에너지를 어디로 충전받냐 이거는 그냥 기질이에요. 사람마다 네. 달라요. 뭐가 좋고 나쁘게 없습니다. 근데 내성적인 거는 기질도 관련이 되지만 자라는 환경과 관련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나의 어떤 하나의 패턴이 살면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내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나의 솔직한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했어. 근데 상대방이 나의 그런 거를 받아주거나 존중해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탓하거나 그런 건 잘못됐다라고 자꾸 말을 하거나 혼내거나 나를 제한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축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진솔하게 나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게 반복되고 거기에 불안이 점점 올라가면서 조심성이 지나치게 생기고 신중함이 지나치게 생겨요. 그래서 행동이나 말에 굉장한 조심성이 생깁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타고난 기질이라기보다는 자라면서 형성된 흔한 경우에는 물론 가정 안에서 우선 중요하고 1차적으로 부모님이 옛날부터 내가 솔직하게 내 감정 표현했더니 속상해가지고 울었더니 왜 울어? 이러면서 뭐가 속상해 너가? 내가 더 속상해. 또 너가 뭘 잘했다고 울어? 이러면서 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조차를 억압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했었을 때는 그런 감정 표현을 가까운 사람한테도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친구들한테는 더더욱 안 하고 나중에 사회에서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성적으로 굳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그거는 나의 기질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전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내가 그런 경험을 반복했기 때문에 위축된 영역이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원래 그렇게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거나 안 들어주는 게 아닌 거야. 내가 경험을 못 해봤을 뿐이지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경험을 하면은 정말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받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의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하다 보면은 물론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사람한테 필요한 수용받는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성적인데 외향적인 사람은 너무 힘들거든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 전 어릴 때 제가 내향적이라 생각했었는데 외향적인데 내성적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김 작가님 보면은 외향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모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어릴 적에 되게 좀 인기도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말도 그렇게 좀 없는 편이었는데 그게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좀 더 내성적으로 됐던 것 같은. 네. 그런 악순환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내성적인 걸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도전해야겠죠? 네, 항상 핵심은 감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감정이다. 자칫- 이번에 예. 정신과에서 정유일 감정소요 책도 내셨는데 요 책 관련된 질문도 곧 이따 하겠습니다. 자칫하면은 이 핵심을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문제야 라고 행동에 접근을 하면은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만나면 되는데 나 못 만나겠어. 왜 못 만날까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감정,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느껴지는 감정은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만이 아니에요. 타임머신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포털이 막 열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이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같이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존중받지 못했고 좀 무시당했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할 때의 나의 감정이 지금 올라와요. 그래서 무시받았을 때, 존중 안 받았을 때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무슨 감정이 있을까요? 무시받았어요. 네, 내 과거에 뭐 위축되거나 힘들었을 때. 그래서 뭐 창피함, 그쵸. 너무너무 소중한 감정입니다. 좌절감, 너무너무 소중한 감정. 무기력, 창피함, 좌절감 다 소중한 감정인데 문제는 이런 감정들은 아파요.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감정을 분명히 이게 포탈 타고 지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억누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억누르냐면은 회피를 통해서 억눌러요.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내가 이 감정이 올라와.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면
안 올라와. 네. 그런 식으로 감정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감정이 해결됐냐? 아니에요. 안에서 더 에너지를 계속 농축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음번에 또 사람을 만나거나 그럴 때 농축했던 에너지의 감정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더 두렵고 불안해지고 더 좌절감이 올까봐, 더 수치심이 올까봐, 더 무기력함을 나한테 줄까봐 너무너무 공포스럽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피가 악순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오버랩돼서 올라올 때 그걸 있는 그대로 우선 보고 인정해야 된다. 근데 감정에 대한 중요한 편견이 있어요. 편견.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이 좋은 거고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거다라는 편견.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좌절되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면 나쁜 거잖아요. 네. 그럼 나쁜 건 없애야죠. 그러니까 나쁜 거를 경험 안 하려면 회피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회피라는 거는 언발에 오줌 누기여서 피하면 피할수록 그 감정은 점점 커지고 경험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더 나빠져요. 그래서 나쁘고 좋고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감정은 그냥 감정이다. 내가 나쁜 감정이라고 일컫는 감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나한테 나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다. 내 무의식은 그걸 좀 심리학에서는 자기라고 하거든요. 셀프, 자기, 나를 이끄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런 나한테 아팠던 감정들을 지금 타이밍에 올려줌으로써 지금이라도 이 감정을 좀 돌보라고. 옛날에는 이런 감정을 아무도 안 돌봐줬기 때문에 억압할 수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올라오면 그걸 제대로 좀 다루라고. 그럼 제대로 어떻게 다뤄요? 그걸 모르니까 피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다루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김 작가님 이제 운동 많이 하시니까 네. 날씨. 내가 운동을 아무리 좋아해도 날씨는 항상 바뀌잖아요. 바뀌죠. 날씨를 어떻게 대하세요? 날씨가 너무 추우면 뭐 옷을 두껍게 입죠. 그쵸. 장갑을 끼거나. 제가 김 작가님 보면서 항상 도전받는 게 그거예요. 아주 추워도 운동을 지속한다. 날씨가 안 좋다고 해서 그거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날씨를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날씨에 맞춰서 좀 춥더라도 내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거나 하지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날씨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거예요. 내가 무기력함을 느끼고 부끄럽고 또는 이제 소심해지고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더라도 그런 감정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위축돼가지고 다 외면하고 그냥 한쪽에서 숨어 있지 않고 그렇구나. 하지만 내가 감정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거는 과거에 내가 감정을 제대로 못 다뤘을 때의 과거의 나야. 근데 앞으로는 감정을 다루면서 그냥 앞으로 가볼래. 이런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본다 쳐요. 아, 나 지금 예전의 경험들이 막 올라와서 힘들어. 하지만 좀 가볼래. 그래서 만약에 두려움이나 이런 무기력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안고 모임을 간다 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개예요. 내가 우려했던 일이 좀 벌어질 수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상대방이 나를 과거처럼 무시하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이 이미 내 안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동적인 패턴이 돼서 저 사람이 그냥 표정이 안 좋기만 해도 조금만 어두워도 내 말을 별로 존중하지 않아서 지레 짐작하는 거죠. 지레 짐작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마음을 투영해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게 경험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나 이런 감정 가짜 감정이야 이렇게 또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또 느끼는구나. 근데 여기서 되게 갈림길이 있습니다. 또 느낀다는 거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 느끼는 내가 존중받지 못할 만한 형편없는 사람이라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그런 패턴이 지금 또 작용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거를. 그러다 보면은 물론 괴롭지만 참 신기하게 제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이 감정의 양이 줄어요. 예전에 점점 악순환되듯이 감정이 안에서 늘었던 게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 좀 아파도 점점 해소라고 하거든요. 감정이 줄어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신기하게 점점 그게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너무너무 좋은 부분인데 내가 과거에는 존중받지 않는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조금 도전해봤더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을 받았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그냥 판단하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줬어. 네. 그리고 자기도 공감을 해줬어. 이런 경험을 하면은 굉장히 선순환이
일으킵니다. 과거에 느꼈던 그런 좌절감이나 두려움이나 무시받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감정이 사람을 대할 때 함께 오는 감정으로 나한테 페어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번 하면 다음번에는 기대가 되죠. 극복이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결국에는 극복되는 방향으로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도전을 하고 모임을 나간다라는 행동적인 측면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동 이전에 있는 감정을 잘 판단해야 되는 거고. 네, 이거를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자기계발 강연이나 뭐 인간관계 강연 같은 거 요즘 유튜브에 많잖아요. 책도 있고 보면은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안 다루고 행동만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근데 그거는 행동만 다뤘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행동을 했었을 때 내가 좋은 경험을 하면은 선순환이 되지만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은 더 큰 악순환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좌절해요. 나는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분들을 또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감정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이제 권유를 항상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